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세무에게 송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좀 낯설고 생소하시죠? 이제 항상 좀 관심이 가고 이슈화되는 쟁점만을 이제 살펴보는 게 저희 자담세무회계의 목적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이제 낯선 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제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은 저희 자담 세무회계를 구독하시는 이제 여러분의 그 실력을 좀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고 또 이런 생소한 개념에 이제 노출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그분이 이런 상황을 접했을 때 이제 많이 합리적으로 이제 처신할 수 있는 그런 아마 힘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내용을 보고 이제 구독을 자가 많이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구독하시는 분들의 좀 세법 이제 기초 지식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고자 저희 자담 세무회계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게 오늘은 좀 큰 마음을 먹고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호흡 가다듬으시고요. 심기일전하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개념입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 출자 공동 사업자의 그 배당 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 관계인이 거래로 인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 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 관계인이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을 합니다. 이때 이자소득과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이외의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이러한 소득들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소득들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 관련된 그 적용 요건을 쪼개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한 소득 있는 거주자 요건, 그리고 두 번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요건, 세 번째, 행위 계산의 부당성의 요건, 네 번째, 소득세 부담이 부당한 감소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셔야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받습니다. 첫 번째, 일정한 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을 합니다. 두 번째,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의 계산 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서 본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두 번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해야 됩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해당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하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해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당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 그리고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 지배관계로 구분을 해서 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친족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입니다. 6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다음으로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그리고 이렇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의 배우자, 그리고 친양자의 직계비속이 친족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보시면은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그리고 법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그리고 이런 임원이나 그 법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다음으로 경영 지배관계로 인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그 법인, 다음으로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이런 그 8번에서 살펴본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이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그 법인을 이제 우리가 경영 지배 관계에서 특수관계인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와의 관계 있는 자를 통하여 2차 관계겠죠. 법인이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이 경영 지배 관계를 통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적용 요건 중 세 번째 요건입니다. 행위 계산의 부당성입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대상이 된 행위 등이란 법률상 적법, 유효한 행위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기초적 사실 행위의 불법 행위라든가 허위 행위 또는 가장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요, 그 행위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실질적인 거래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이때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 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네 번째 요건입니다. 소득세 부담이 부당한 감소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거주자와 특수관계인 사이 부당한 행위, 계산의 결과로 인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즉,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요, 당사자 간에 설령 조세 회피 의사라든가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다음으로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이제 5가지로 이렇게 예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잠시 보시면은 첫 번째, 자산의 고가 매입 저가 양도. 두 번째, 자산 또는 용역의 무상 저율 제공. 그리고 세 번째, 자산 또는 용역의 고율 이용. 그리고 네 번째, 무수익 자산의 비용 부담. 그리고 다섯 번째,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총수익 금액 또는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해서 이렇게 예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5가지 규정에 속하지 않더라도 부당행위 계산의 그 적용 요건을 충족을 할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자,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대한 첫 번째 유형입니다. 자산의 고가 매입 저가 양도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이 고가 매입 저가 양도에 해당이 돼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두 번째, 자산 또는 용역의 무상 저율 제공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중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하지만 이때에도 직계 존비속에게 우리가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직계 존비속이 그 주택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무상 또는 저율 대부 등에 대해서는 정상이자 또는 적정 이율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 요금, 적정 임대료 및 기타 대가와의 차익을 총 수익금액에 산입을 합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자산 또는 용역의 고율 이용. 내용을 보시면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그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네 번째, 무수익 자산의 비용 부담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 자산을 매입을 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다섯 번째,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총수익금액 또는 필요 경비를 계산을 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자산의 고가 매입 저가 양도, 그리고 두 번째, 자산 또는 용역의 무상 저율 제공, 그리고 세 번째, 자산 또는 용역의 고율 이용인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의 그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그때 이 당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산의 고가 매입과 저가 양도, 그리고 자산 또는 용역의 무상 저율 제공, 그리고 세 번째, 자산 또는 용역의 고율 이용인 경우에는 그때 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 3억 원 이상이 되지 않거나 5월 조건입니다.
그 차익이 시가의 5%에 그 상당한 금액 이상이 아닌 경우라면은 당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앞서 부당행위 계산의 그 유형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와 달리 우리가 부당행위 계산의 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결과론적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을 보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당연히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을 하지 않는데요. 내용을 보십시오. 첫 번째, 사업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제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증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이때는 그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할 때, 하지만 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세 번째, 정부 및 지시에 의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통상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적용 안됩니다. 네 번째, 특수관계 있는 자간이 보증금 또는 선수금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 행위가 통상 상관례의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종업원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격이 해당 종업원의 근속 기간, 공적 내용, 그리고 월 급여액 등에 비추어 우리가 사회 통념상 비추어 봤을 때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종업원에게 자기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로서 할인 판매 가격이 해당 거주자의 시대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니어야 되고요. 이때 할인 판매를 한 제품 중의 수량은 종업원이 통상 자기 그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된 정도의 좀 약간 미미한 정도의 것이어야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대리점으로부터 판매 대리와 관련하여 보증금을 받고 해당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적정 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 통념이라든가 상관례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역시 적용 안됩니다. 아홉 번째, 종업원이 부당, 유용한 공금을 종업원의 보증금 등으로도 회수하는 때, 다만 동공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합니다. 열 번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 회사가 그 행한 일반 거래를 위한 부동산의 시가 감정가액으로 적정 거래한 때에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 관련한 시가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의 고가 매입 저가 양도인 경우에는 이제 그때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발생한 그 거래 가격을 시가로 산정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시가 산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두 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의 그 산술 평균액과 2인 이상의 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액의 산술 평균액인 감정가액과 상증법상 평가의 순으로 의해서 그 시가로 산정을 합니다. 두 번째, 금전의 고리 차용이라든가 저리 대용인 경우에는 이때 산정하는 적정한 이자율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와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대여금, 그리고 본인이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이러할 때에는 그 적정 이자율을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을 합니다. 세 번째, 자산 용역을 무상이나 저율로 제공하는 경우나 자산 용역을 무상이나 저율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첫째, 유형 무형 자산인 경우에는 자산의 시가의 50%를 곱한 금액에서 전세금 등에 해당되는 그 보증금을 차감한 그 순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적정한 임대료 등으로 봅니다. 두 번째, 건설 기타 용역인 경우에는 원가의 1 플러스 수익률을 한 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건설 기타 용역에 대한 적정한 대가로 산정을 합니다. 여기서 수익률은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총 매출 이익이겠죠. 이러한 매출 총 이익률을 원가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금액의 재계산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해당 소득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득 금액을 재계산합니다. 두 번째, 기존 행위의 유효성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당초 법률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시 거래 당사자 간에 약정된 당초에 그 법률 행위를 무효로 만들거나 새로운 법률 행위를 창설하거나 기존의 법률 행위가 변경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오로지 과세소득 계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행위 유효성은 인정이 됩니다. 세 번째, 거래 상대방의 대응 세무 조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시 당초 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새로운 대응 세무 조정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특수 관계자 간에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차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으로 인하여 그 건물에 대한 임대인이 임대소득에 대한 그 소득 금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되는 임차인의 임차료가 필요 경비로 허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 조세 포탈범 구성 요건과의 관계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하여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였거나 필요 경비를 부인하는 금액은 세무 회계와 기업 회계와의 그 이직 차이로 인한 그 개념 차이입니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를 포탈한 개념으로는 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세범 포탈법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생소하고 낯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의 그 내용이지만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이 질적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